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수능 특강에 나오는 한민복 시인의 현대시 오래된 잠버릇입니다. 자, 이분이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잠자는 사내를 본 파리의 말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사람이나 파리나 슬프고 외로운 실존적 존재인가 봅니다. 파리를 관찰하는 인간, 인간을 관찰하는 파리를 통한 존재의 본질. 자, 한민복 현대시 오래된 잠버릇 해석. 천장에 매달려 자는 파리를 보는 사내와 바닥에 등을 붙이고 자는 사내를 보는 파리가 말합니다. 서로 불쌍하다고. 자, 차창용 시인의 감상입니다. 구더기를 본 사람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자, 구더기는 늘 변소 바닥 또는 더러운 바닥을 기어 다니며 살아가지요. 정말 이토록 자조적인 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내는 어느덧 구더기가 되어 있군요. 그러므로 그에게 날개가 주어진다면 천장에 매달려 잠들겠지요. 참으로 슬픈 희망적인 절망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것이. 구더기가 된 사내가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픈 절망이죠. 이번에는 파리의 입장에서 사내를 바라보지요. 파리는 파리 바닥은 천장이죠. 엎드려 자는데 사내는 천장, 파리 입장에서는 이 바닥이죠. 바닥에 등을 붙이고 자고 있는 거죠.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외로운 시의 화자, 파리가 보기에는 외로운 사람의 상태 또한 외로운 사람이지요. 그러기에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함께 보면 좋은 작품 정약용 파리를 조문하는 걸 조승문입니다. 이거는 뭐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파리를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같은 소재니까 이제 이 시와 같이 연결해서도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이 배경입니다. 사내는 파리의 잠버릇을 관찰하면서 파리가 슬픈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는 사내의 잠버릇을 관찰하면서 사내가 소외와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연민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는 인간과 파리가 공존하는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과 파리가 서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 벗어나 파리의 관점에서 불안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존재하는 것들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를 낯설게 하기는 좀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거죠.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의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래된 한민복 시인의 오래된 잠버릇, 법정 스님의 거꾸로 보기, 전부 다 낯설게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낯설게 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학의 언어는 익숙한 언어의 형태나 규범을 파괴하는 리듬, 자, 비유, 역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대상이나 의미 등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낯설게 하기 방식은 언어 사용 방식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들과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낯설게 하기를 통한 주제 형성합니다. 자, 파리의 시선으로 사내, 인간을 바라봅니다. 자, 사내는 천장,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잡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집이 지구의 밑부분에 매달립니다. 자, 사내는 슬프고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존재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 형성에 기여합니다.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들에게 생동감 있게 그 주제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작품 읽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파리는 내가 덮고 사는 공간을 깔고 잔다. 자, 파리는 관찰의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이죠. 내는 1인칭 화자 사내입니다. 내가 덮고 사는 공간. 내가 이제 덮고 사는 공간이니까 이건 아마 그 허공이 되겠죠. 자, 덮고 자는 허공에 깔고 잔다. 근데 파리는 이 허공에 누워서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는 천장에 붙어 자지만 천장은 이불이 되고 허공은 바닥이 되겠죠. 깔고 잔다. 자, 덮고 사는 공간. 사내가 바닥에 누워 덮고 사는 허공을 말하고요. 천장에 매달려 엎드려 자는 파리 시각에서는 깔고 자는 허공이 되겠죠. 이거는 그 사내의 입장에서는 허공을 덮고 자는데 파리 입장에서는 깔고 자는 허공이 됩니다. 같은 대상인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날개 휘젓던 공간 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 휘젓던 공간, 파리가 예를 들어 천장에 붙어 있거나 벽에 붙어 있거나 이러면 파리채에 죽을 수도 있죠. 날개 휘젓던 공간은 파리채에 맞지 않기 위해 날던 허공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을 게 없어. 사내가 파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 이제 그 허공에 누워서 산다는 거죠. 날개의 길 밖에 믿을 게 없어. 그 날아다닐 수 있는 허공밖에 믿을 수 없다. 요거는 믿을 게 없다, 믿을 게 없다. 요 상구절이 반복되는 대꾸법이죠.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그걸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천장에 매달려서 허공을 바닥 삼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리가 슬프다. 파리에 대한 어떤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자는 파리를 인간적 관점으로 본 정서 슬픔이죠. 감정이입법입니다. 자, 파리가 사실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슬픈 거겠죠.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그 인간이 생각하는 천장에 있는 파리의 자세입니다. 그죠? 이거는 잠이 깨면 바로 날아가려고 믿을 수 있는 거는 허공뿐이라고 했잖아요. 헬리콥터처럼 활줄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활줄 없이 그냥 우리 여객기는 쭉 활주로 날아야 되면 헬리콥터는 그냥 바로 이착륙하죠. 그 헬리콥터와 파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기법이죠. 파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을 인식하고 있죠. 이 헬리콥터처럼 활줄 없이 착륙하는 것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구더기를 본 사람만 알리라. 자, 구더기는 낮고 더러운 곳에서는 날지 못하는 존재, 파리가 어릴 때 모습이죠. 이 본 사람은 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구더기가 왜 천장에 자는가? 자, 정말 파리가 왜 천장에 자는가? 구더기 시절 그 더럽고 음축한 공간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높은 곳은 천장이잖아요. 파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겠죠. 구더기 시절이 싫어서 높은 천장에서 잠잔다. 이거는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구더기를 본 사람만은 알리라.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 도치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파리의 슬픈 삶입니다.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사는 공간을 깔고 잔다. 이 사내가 이제 관찰의 대상입니다. 내는 파리가 됩니다. 1인칭 화자 파리고요. 덮고 사는 공간. 파리가 덮고 사는 곳은 천장이 되겠죠. 천장에 엎드려 자는 파리의 저지에서는 뭡니까?
그 덮고 사는 바닥이 된다, 그죠? 그 천장은 다시 설명할게요. 덮고 자는 공간, 천장이 엎드려 자는 파리의 저지에서는 덮고 자는 바닥이죠. 여기는 허공에서 뛰어나와서 사내를 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바닥이 됩니다. 사내의 저지에서는 이건 깔고 자는 바닥입니다. 깔고 자니까요. 자, 1년 1행의 반복과 변조. 그 시에서는 무조건 반복과 변조가 일어나면 운율감이 생깁니다.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면은 대꾸법이죠.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자,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그림자가 진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해가 넘어가면서 밤이 되면서 이제 집이 쭉 뭡니까? 집이 매달려 있다. 지구의 밑부분에 아래쪽에 해가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매달리는 시간, 밤에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는데 파리는 천장에 엎드려 잠을 자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매달려 자지만 파리의 입장에서는 엎드려 자는 겁니다. 파리가 매달려 자는 모습을 파리는 엎드려 자는데 우리는 매달려 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사내는 이제 이를 보니까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자더라. 자, 파리의 저지에서는 파리의 저지에서는 바닥이 되겠죠.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뜻이. 처음에 파리는 어떻습니까? 허공밖에 믿을 수 없죠. 자, 파리의 사내에 대한 생각입니다.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자, 인간은 바닥이지만 파리가 보니까 사내 그것은 천장이잖아요. 그 파리의 관점에서 본 인간에 대한 정서, 감정이입법 역시 슬프다죠. 서로 연민하고 있다, 그죠? 1년 3, 4년과 유사한 구절이 반복이 되고요. 이런 구절이 반복되면 대꾸법이죠. 자, 운율감과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자, 불안, 고민하는 사내. 우리 전전반측, 오매불망 이런 거 있죠. 전전반측, 오매불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하고,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이거는 그 파리 입장에서는 불안정, 소외된 사내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보다. 그 인간이 이제 파리를 보니까 슬프다 했는데 파리가 인간을 보니까 외롭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외로운 사내와 같은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은 불안, 외로움을 느끼는 실존적. 실존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상적으로 보면 전부 꿈도 많고 이렇지만 실존적으로는 우리 고민도 하고 밥도 먹고 똥도 누고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불안하고 외로움도 느껴야 되고요. 그 인간은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실존적 존재이다는 겁니다. 자, 파리의 눈으로 본 인간 소외와 불안입니다. 아주 좀 재미있는 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자, 성격은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들을 관찰했잖아요. 관찰적이고 자조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연민적입니다. 주제는 존재의 상대적 의미와 같습니다. 파리의 입장에서 이런데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자, 존재에 대한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징입니다. 1년과 2년의 대칭구조. 자, 1년 파리를 보낸 사내의 시선과 2년 사내를 보는 파리의 시선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아니고 시상입니다. 시적 대상의 변화, 파리 사내와 또 시적 화자가 변화, 사내 파리로 되는 이런 게 나타납니다. 대상에 대한 상대적 인식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역발상적, 역발상적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특별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역발상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파리의 관점에서 불안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낯설게 하기를 통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의 시선에서 인간을 관찰하도록 하면서 인간의 고뇌와 외로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를 의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치법 1년 고더기를 잠드는가를 이 부분이 되겠죠. 도치법을 활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은 또 뭐가 생깁니까? 대꾸법이 따라옵니다. 일상적 경험을 소재로 삼아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파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상황이죠. 인간이 이제 파리를 바라보는 건 늘 있을 수 있지만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담은 감정이입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